집 한 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날아오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아보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 그냥 내야 하는 세금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납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지금 만 60세 이상이시고 한 채의 집을 5년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부세를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100만 원을 낼 상황에서 20만 원만 내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12월 세금 고지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늘어나는 현실, 국민연금으로 생활하시거나 노후 자금을 조금씩 쓰며 버티고 계신 분들에게 종부세 고지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실제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30년 가까이 한 아파트에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 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집을 팔 생각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매년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수백만 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정말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몰라서 못 받고 계신 겁니다.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수십만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신다면 올해 12월 고지서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에 따라 종부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실제 금액으로 보여드립니다. 둘째, 오래 집을 보유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장기 보유 공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 최대 80%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셋째, 지금 당장 세금을 낼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한 납부 유예 제도까지 안내드립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최대한 쉽게 숫자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분들에게 국가가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주택 기준으로 보면 단독 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신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부부 공동 명의라면 기준이 18억 원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개인별로 합산하여 9억 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공시가격도 함께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이 갑자기 대상이 되었고 기존에 내던 분들도 세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줄어드는 노후 시기에 이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올라가면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커지고 결국 세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집값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 보유 세액 공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건을 알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이만으로도 종부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령자 세액 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적용됩니다. 나이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그리고 70세 이상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단독 명의로 보유한 72세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 15억 원이라면 기본 공제 12억 원을 제외하고 3억 원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약 45만 원 정도의 종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령자 공제 40%를 적용하면 약 18만 원이 줄어들고 실제 납부 금액은 약 27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공제 하나만으로도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기 보유 공제까지 더해지면은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장기 보유 세액 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말 그대로 집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한 집에서 살아오신 분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은 이렇게 나뉩니다. 집을 5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20%, 10년 이상이라면 40%, 그리고 15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최대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장기 보유 공제는 앞서 설명드린 고령자 공제와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쳐서 최대 80%까지만 인정됩니다. 다시 아까 예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2세이신 분이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20년 동안 보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미 고령자 공제로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 보유 공제 50%를 더하면 총 90%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도가 적용됩니다. 최대 80%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종 공제율은 80%가 됩니다. 기존 산출세액이 약 45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80%를 공제하면 약 36만 원이 줄어듭니다. 결국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약 9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45만 원을 낼 상황에서 9만 원만 내는 것, 이게 바로 공제를 제대로 활용했을 때 나오는 실제 결과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종부세에서의 장기 보유 공제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헷갈리십니다. 양도소득세의 장기 보유 공제는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반면 오늘 설명드리는 종부세 장기 보유 공제는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팔지 않아도 계속 보유하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보유 기간은 단순히 연도 기준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해당 연도의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06년 7월에 집을 구입하셨다면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는 아직 정확히 20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5년 이상 구간인 50%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날짜 하루 차이로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기 보유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고령자 공제 플러스 장기 보유 공제는 최대 80% 절세,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공제를 최대한 받아도 여전히 세금이 부담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 노후 자금을 아껴 쓰고 계신 분들에게는 수십만 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납부 유예 제도입니다. 납부 유예는 말 그대로 지금 당장 종부세를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장 현금이 없어도 세금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일시적인 이 주택자의 경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소득 요건입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납부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이 담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은 종부세를 지금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현금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납부 유예는 매년 신청해야 하며 종부세 납부 기한인 12월 15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신청이 끝나야 합니다. 보통 11월에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바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단독명의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본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고령자 공제율을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해당 주택을 몇 년 보유했는지 확인하여 장기 보유 공제율을 계산하십시오. 네 번째, 두 공제를 합산하여 최종 공제율을 계산해 보십시오.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세금이 부담된다면 납부 유예 제도를 검토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네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째, 현재 집이 한 채인지, 둘째,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지, 셋째, 만 60세 이상인지, 넷째, 5년 이상 보유했는지. 이 네 가지가 모두 해당된다면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올해 12월 고지서를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를 몰라서 혹은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시다가 매년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씩 더 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건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혹시 네 가지 조건 중 한두 가지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넘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형제분들 또는 주변 어르신들 중에는 해당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정보는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내용입니다. 특히 평생 한 집에서 살아오신 분들, 그 집 하나를 지키기 위해 수십 년을 버텨오신 분들에게는 이 제도가 단순한 절세 방법이 아니라 삶의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이 부담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팔고 싶어도 쉽게 팔 수 없고 계속 가지고 있자니 세금이 부담되는 상황.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 보유 세액공제, 그리고 납부 유예 제도는 바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계속 살고 계신 그 집을 지키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이 내용을 꼭 한번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족 단체 대화방에 이 영상 하나 공유하는 것, 그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지켜드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는 이런 절세 정보 하나가 노후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누군가는 45만 원을 내고 누군가는 9만 원만 냅니다. 그 차이는 정보 하나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해당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조건만이라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지만 그 결과는 1년 동안의 세금 부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문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 구조, 소득 수준,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헷갈리신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비용보다 절세 효과가 훨씬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노후 자산 세금, 연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세금융연구소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렵고 복잡한 금융과 세금 이야기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